자, 우리 복습입니다. 복습. 형사 절차의 복습. 1번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형사 절차. 자, 형사 절차 복습이니까 1번 문제부터 형사 절차 얘기 나왔죠? 오르는 것은 그래서 갑 30세입니다. 30세라고 나이를 주는 건 얘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갑은 새벽에 차를 운전하던 중 행인을 치어 어떻게 해요? 행인을 치어 중상이래. 중상 그것도 중상을 입혔으나 구호 활동을 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뺑소니입니다. 자, 뺑소니 되면 이건 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이것도 가중처벌 될 겁니다. 이건 뺑소니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음주까지 했다? 끝인 거죠. 여기 음주란 말은 안 나왔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일주일 후에 검거되었어. 검거에다가 줄 치세요. 도주했고 자수한 게 아니라 검거됐죠. 그럼 이제 봅니다. 의뢰 고소? 의뢰 고소에 의해 형사 재판이 시작된다. 뭐가 틀렸어요? 고소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거지 형사 재판이 시작되는 게 아니죠? 틀렸습니다. 고소란 의뢰 고소까지는 틀린 말이 없는데 형사 재판은 검사가 기소해야지요. 그래야지만 형사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틀렸고 2번 검사가 소를 제기하면 그때부터 갑은 피의자에서 뭐가 된다? 피고지요. 공소를 받은 사람 피고인이 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3번. 형사재판이 개시되면 갑은 유죄로 추정된다.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유죄 판결이 얘들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표현도 잘 봐야 돼. 왜냐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이라고 해서 확정된 게 아니잖아. 2심 가고 3심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사재판에서 개시가 되는 게 아니라 형이 확정되면 그때 유죄가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다 뭐로 추정해야 돼? 무죄. 무죄 추정의 원칙. 유죄가 아니라 무죄라고 고쳐야 되고요. 4번. 을은 형사재판에서 갑의 범죄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 피해자가 왜요? 거기 주칩니다. 갑의 범죄를 입증할 책임 통째로 네모해보세요. 갑의 범죄를 입증할 책임.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검사가. 유죄 입증의 책임은 검사가 주는 겁니다. 다음. 갑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교도소에 구금된다. 선생님, 유죄 선고받으면 교도소 가나?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배웠는데. 유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갈지 아니면 우리 뭐 배웠어요? 유죄 선고받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야 돼? 알 수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죠? 알 수 없다. 유죄를 선고받으면 교도소에 갈지 집에 갈지 알 수 없다. 그래야 맞습니다. 자, 2번은 여러분이 좀 이따 해보실 거고요. 선생님 홀수만 해준댔죠? 3번 볼게요. 다음은 법률 상담 코너의 일부다. 질문에 옳은 답변을 한 사람은 그랬습니다. 자, 질문하는 사람이 저희 아들 A 25세래요. 성인이죠. 25세가 직장 상사 B와 술을 마시다가 B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통남 주세요. 구속 조사 받고 있네? 우리가 배울 때 선생님 경찰 조사는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A는 구속되어 있네요.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저희 아들에 대한 형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랬더니 자, 갑, 을, 병, 정, 무 5명이 다 대답을 해주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옳은 답변이니까 나머지 4명은 다 틀린 답변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봅시다. 보시면 갑, 구속영장 실질 실사를 받으면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속조사 받고 있을 때 이게 불법 구속이 아니라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그로 인해서 검사가 청구하고 이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속됐어요. 그러니 이걸 통해서 석방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이미 구속되고 난 다음에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뭐랬니? 피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구속 적부심이지. 나의 구속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피의자가 직접 청구한 구속 적부심을 받으면 그러면 석방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에 하는 거랬습니다. 자, 갑은 틀렸고요. 범행의 동기나 수단 등을 참작하여 판사가 불기소. 얘들아, 기소는 검사가 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오직 검사만 뭐 할 수 있다? 기소할 수 있다. 틀렸고요. 그러니 기소를 할지 안 할지, 불기소 처분을 내릴지 안 내릴지는 이건 검사가 하는 겁니다. 다음 병. B가 기소를 요구하면, B가 누군데? 피해자죠. 기소를 요구하면 B와 함께 재판 당사자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 아니랬지. 재판 당사자는 검사가 하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정.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더라도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기소되고 나서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보증금 납부, 바로 뭐랬어? 써요. 보석 청구를 했죠. 내가 기소됐다는 얘기는 재판 갔다는 얘기고, 재판은 구속재판이 원칙인데, 내가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재판 받겠다 할 때 보석을 청구하면 그 돈을 맡기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받아들여지면 석방될 수 있다. 오케이? 정답은 4번 되는 거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지요. 쌤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무죄였을 때. 근데 벌금형이라고 말했잖아. 벌금형도 뭐니? 유죄야. 유죄고 벌금형도 뭡니까? 형벌이지. 우리 지난번에 시험 볼 때 형벌에 9가지 종류 봤었잖아요. 그러면 형벌을 언도받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고요. 5번 볼게요. 5번. 다음 사례에서 갑과 을이 활용할 수 있는, 자, 이 문제는 구제제도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갑은 강도로부터 공격을 받아 크게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범인은 잡혔대요. 근데 그 범인이 돈이 없어.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가 불가능해. 다친 것도 아프고 억울해 죽겠는데, 그래서 일도 못하는데 입원비도 못 받으면 정말 속상하겠죠. 갑의 가족들은, 이건 속상한 정도가 아니래요. 갑이 경제활동을 못하면서 가족들까지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그러면 갑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사 피해자지. 형사 피해자이기 때문에 갑이 구제받을 수 있는 건 형사 피해자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건 다 아니죠. 형사 피해자 구조 제도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고요. 다음에 을 볼게요. 을은 봐봐. 을은 강도죄래. 그러면 을은 피해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을은 강도죄로 구속상태에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2년형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와, 여기는 안 나왔지만 얘들아, 재판만 한 3, 4년 걸렸을 거야. 내내 구속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을은 구속 기간 동안 재산상의 손실과 심적인 고통 컸겠죠. 아마 가족관계, 친구관계 다 깨졌을걸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형사 피의자였단 말이야. 형사 피의자는 바로 형사보상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죠. 그 정답은 5번 하시면 됩니다. 다음 7번이요. 다음은 A제도와 관련된 법률 조항의 일부다. 일단 A제도가 뭔지 봐야겠죠? 화면 보세요. 제8조 1. 법원은 대상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A를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일단 알 수 없어. 이것만 갖고는. 자, 여기 봐. 근데 줄쳐져 있게 있어, 얘들아. 줄쳐져 있고. 자, 줄치세요. 피고인. 줄치시고요. 피고인이 원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여기 중요해. 반드시 확인해야 돼. 주어는 법원이야.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게 뭔지 모르지만 너 이거 원하니? 라고 반드시 확인해야 돼. 자, 2번에서 답 나오겠네요. 2번에서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배심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쓰세요. A제도는 우리나라는 뭐라고 봅니까? 이거를 배심원이 등장하는 걸 국민 참여 재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심원이 등장하는 이 재판이 국민 참여 재판이죠. 자, 배심원은 이 국민 참여 재판 제도를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형에 관한 의견, 얘들아, 의견이야. 배심원이 추천해요. 배심원이 할 수 있는 건 거기에 대한 유무죄의 의견,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죠. 다음 46조 1항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유지와 적용의 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유지, 증거 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유지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심리에 관하여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주쳐요.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의견 제시하고 전원이 의견이 일치하면 전원일치 그에 따라 판결한다. 배심원이 내리는 의견을 판결이라는 표현을 썼죠. 전원일치 주셨죠. 유무죄에 대해서 평의하는 겁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얘기를 봤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요. 옳은 걸 고르는 거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1번 배심원은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한다. 결정 아니랬어. 그냥 의견을 제시하는 거였어. 계속 말하지만 판사는 배심원의 이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기억하세요. 2번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당연하죠. 우리 아까 첫 번째에서 봤잖아요. 제8조에서 봤죠. 제8조 1항 국민참여재판은 누가? 피고인이 원해야 돼요. 변호사가 하고 싶다고 검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선생님이 지금 뭔가를 잘못 눌러서 사라졌어요. 자, 여기 있네요. 형사재판에서만 가능했다고요. 다시 쓰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사건 1심 그 다음에 형사합의부 중대한 사건만 된다는 얘기죠. 단독판사 말고요. 형사합의부 사건. 그러니까 무거운 사건입니다. 무거운 사건. 다음요. 정답은 2번 봤고요. 왜 틀렸나 볼게요. 3번 민사분쟁 아니랬어 아까? 형사랬죠? 민사는 안 된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다. 다음 4번 법관은 배심원의 판결에 따라 아니랬어. 배심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아요. 안 따라도 됩니다. 다음 법관이 아닌 배심원에 의해 모든 재판 과정을 진행한다. 아니죠. 법관이 모든 재판을 진행하지. 배심원은 그냥 듣고 있다가 쭉 듣고 있다가 의견을 모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얘기까지 봤고요. 자, 다음에 여러분이 짝수를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되니까 자기가 한번 풀어보세요. 자, 선생님을 같이 볼게요. 2번 문제부터. 다음 문서와 관련된 옳은 설명만을 고르는 것은 그렇습니다. 피의자, 갑의 인적 사항은 생략했고요. 피의자는 형법 제-조 위반 피의 사건으로 2020년 4월 22일에 발부한 자, 뭐 나옵니까? 구속영장 나와 있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수감 중이야. 등의 이유로 피의자 석방을 허가해 주시래요.
현재 구속 중인데 석방해달라는 건 이게 바로 뭐란 얘기야? 구속 적부심 청구했다는 얘기네요. 이게 구속 적부심의 서류네요. 나의 구속이 적합한가,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지금 구속 적부심을 청구한 겁니다. 피의자 갑의 석방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한 거야 그냥 아직. 그러면 이번 문제는 구속 적부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청구한다. 아 그럼요. 이건 지금 수사 단계예요. 수사 단계에서 청구하는 겁니다. 기소 전입니다. 기소 전. 기소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 맞죠. 검사가 공소 제기하기 전, 기소 전에 청구하는 거지. 기소하고 나면 구속해야 됩니다. 그때는 보석. 기소되고 나서는 보석 청구해서 집에 가는 수밖에 없지. 다음 니은. 청구가 인용되면 갑에 대한 형사 절차는 종료된다. 그게 아니라 형사 절차가 종료되는 게 아니라 불구속 수사를 받는 거죠. 틀렸죠.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갑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봐봐요. 이런 표현 썼죠. 판결이 아니라 확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연하지. 형사 절차에서 모든 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이죠? 리을 아니지.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갑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게 먼저야 얘들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된 거고 구속되고 난 다음에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 구속적부심이 있는 거야. 언제? 수사 단계에서. 이거 다 무슨 단계야? 기소 전이야. 기소 전에 지금 수사하는 단계에서 영장 실질심사 나오고 구속적부심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요. 4번 문제. 그림의 갑과 을의 현재 상황에 대한 옳은 분석 그랬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갑이 누군지. 갑은 피의자야. 그러면 이거 뭐니? 아직 기소 전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갑은 수사 단계고 을은 피고야. 그러면 을은 이제 기소 갔으니까 얘는 지금 재판 단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신분이 다르죠? 피의자 신분이냐 피고인 신분이냐. 게다가 을은 판결이 확정됐대요. 끝이란 얘기야. 2심 3심 가는 게 아니고 마지막 판결이란 뜻이야. 확정이기 때문에 단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판사가 구속영장, 검사가 신청했겠죠. 그러니까 판사가 발부했어. 그럼 이제부터 갑은 뭐 되는 거야? 구속수사를 받겠죠. 갑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 그렇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뭐해? 발부하는 거야. 판사는 그냥 발부할 수 없어. 반드시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만 발부해야 됩니다. 그냥 맞고요. 니은. 법원은 을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자, 범죄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인데 판결 보시죠. 을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 내렸다는 얘기는 징역형 선고했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유죄겠지. 징역 3년 이하의 형벌을 처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내렸겠죠. 맞습니다. 정답은 1번 가시면 되고요. 자, 디귿 리을이 왜 틀렸나 볼게요. 갑과 달리 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뭐가 틀렸습니까? 달리가 틀렸죠. 갑, 을 모두 수사 단계든 기소 단계든 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갑과 을 모두에게 보호관찰. 여기서 모두가 틀렸죠. 갑은 아직 수사 단계인데 무슨 보호관찰입니까? 보호관찰이면 이건 판결할 때 내리는 게 보호관찰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하시면 되고요. 6번 갑니다. 형사절차에서 적용된 이번엔 형사절차에서 적용되는 네모의 A 원칙에 대한 설명이니까 일단 이 원칙이 뭔지 봐야 옳지 않은 걸 구하겠죠? A 원칙이 뭔지 봅시다. 의미,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반드시 법에 정해진 주처요. 여기 법에 정해진 절차. 그러면 당연히 A는 뭐겠습니까? 적법 절차의 원칙이겠죠. 적법 절차의 원칙. 그럼 이제 A 원칙이 뭔지 나왔으니까 관련 규정도 한번 볼게요. 그래도 누구든지 통화하면 치세요. 법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나왔죠 답이 여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완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해서 형사 절차의 중요한 적법 절차의 원칙이고요. 선택지 1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1.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모두 적용된다. 당연하죠. 꼭 기억하세요. 형사 절차에서 수사 단계, 재판 단계 모두 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마찬가지고 이 적법 절차의 원칙도 마찬가지고 다 적용됩니다. 다음 2번 범죄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얘들아 선생님 봐봐. 우리 계속 보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그렇고 적법 절차의 원칙도 그렇고 이건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피의자, 피고인을 위한 원칙이야. 재판받는 사람. 그러니 여기 범죄 피해자 나오면 안 돼요. 정답은 2번이죠.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했어. 형사 피고인, 형사 피의자를 위한 원칙입니다. 나머지 볼게요. 그래도 헌법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를 중요해요. 발표해요. 신체의 자유. 그래서 고문금지 여기 봐봐. 뭐라고 나왔니?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않는 건 신체의 자유를 보호해주기 위한 거야. 그래서 굉장히 꼭 선생님 구속시키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신중하게 뭐 하는 겁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겁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한강편 좋잖아. 적법 절차의 원칙 뭐와 관련돼 있다는 거? 기본권 중에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관련돼 있어요. 다음 4번.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야 하는 근거. 우리 여기 쫓아봐요. 체포할 때 반드시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블라블라 말하죠. 이것도 뭐 때문이야? 적법 절차의 원칙에 들어가는 거 써놔요. 미란다 원칙. 미란다 원칙입니다. 이게. 다음 5번. 체포나 구속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그러니까요. 2번 빼고 다 1번부터 3, 4, 5번 다 묶어요. 이게 뭐와 관련이 있다? 적법 절차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적법 절차의 원칙을 이 문제를 통해서 자세히 본 겁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넘기지 말고 꼼꼼하게 보세요. 자, 이제 8번 문제 보자. 어머, 드디어 나왔네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뭐? 미성년자입니다. 아, 나이 나왔어요. 근데 그림은 굉장히 얼굴이 사가 보이지 않아요? 17세처럼 안 보인. 얘가 어떻게 17세야? 선생님 작년으로 한 47세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자, 문제는 여기 별표에 얘들아. 갑은 17세야. 자, 그러면 우리는 소년사건에서 형사미성년자는 아니죠. 일단 14세 미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에 들어가서 쓰세요. 갑은 14세 이상이고요. 18세는 미만이지. 우리는 14세 이상이면서 18세 미만인 이러한 청소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범죄소년.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소년이라고 불러. 그럼 여러분 나이 보고 얘 17세니까 얘는 범죄소년에 해당하네? 그러면 범죄소년에 해당하면 역시 빨리 머릿속에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을 쭉 펼쳐봐요. 얘는 다 할 수 있어요. 형사재판도 받을 수 있고 형벌도 부과할 수 있고 그쵸? 소년법상 재판 받을 수 있어. 다 할 수 있습니다. 보완처분 내릴 수 있고요. 범죄소년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이면 형사재판을 통해서 감옥 못 보내지. 하지만 얘는 범죄소년이니까 보낼 수 있어. 자, 얘 뭐 했는데? 요즘도 금은방이라고 하죠. 네, 하는 데 있죠. 뭐, 정문을 깨고 들어갔어요. 장난 아닌데? 얘가, 거기다가 이런, 지금, 너무 고전틱하셔. 4월 18일 새벽 3시경에 땡땡 금은방에 침입하여. 아니, 문제를 굉장히 성의 없이 냈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17세 아이가? 금은방에서?
보석을 훔친 사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 아저씨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우리 17세 이 청소년 갑을 보겠습니다. 옳은 설명 구하는 거니까요. 갑은 형사재판에서 소년은 송치를 받을 수 있다. 선생님 여기서 틀린 말이 있나요? 없어 보이지? 있어요. 좋죠. 형사재판 조치고 소년은 송치 처분 조치입니다. 여러분 소년은 송치 처분은 형사재판에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 써요. 소년은 송치 처분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입니다. 이거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 자, 이거는 어디서 내리는 거야? 가정법원.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통해 소년은 송치 처분을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 갑이 소년원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갑도 소년원 송치 처분 받을 수 있어요. 얘는 다 할 수 있다니까. 얘는 다 받을 수 있어. 소년원 송치 처분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틀린 거야. 형사재판에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게 아니라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을 통해 소년은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소년은 내가 뭐가 아니랬어? 감옥이 아니랬어. 감옥 아니야. 걔 아니야. 다음 2번 갑은 나왔네요. 드디어. 좋죠.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근데 문제는 여기도 뒷부분인가 앞부분이 맞지 않죠. 형벌은 형사재판에서 내리는 거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앞뒤를 바꿔야 됩니다. 알겠어요? 1번과 2번의 앞뒤를 바꿔야 된다. 형사재판에서 형벌을 내리는 거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중요해요. 아, 이렇게 앞뒤가 바뀌었구나. 기억하시고요. 3번 검사 나왔네요. 검사는 갑에 대해 소년법상 검사는 다 할 수 있어요. 검사가 할 수 있는 거 1. 좋죠. 1.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내릴 수 있어요. 정답은 3번이고요. 선생님이 1번이라고 쓰는 이유는 검사가 할 수 있는 거 나머지 2번, 3번도 볼게. 자, 검사가 할 수 있는 거 일단 1.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내릴 수 있고 2. 얘가 그냥 검사가 이건 내가 맡을 그렇게 중요한 사건 같지는 않은데 사건이 경미해. 그러니 다시 가정법원 소년부로 돌려보낼 수 있어요. 가정법원 소년부로 돌려보낼 수 있어. 중요해. 미성년자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할 수 있는 거 검사가 직접 기소유예 내릴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결정하지 말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자기가 직접 재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형사재판과 다른 건 2번이 있는 거지.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검사는 기소유예 내릴 수 있잖아. 그리고 공소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소년사건이기 때문에 2번이라는 선택지가 더 있는 거예요.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낼 수 있다. 자, 일단 정답은 3번이다. 자, 4번은 왜 틀렸는지 봅시다. 검사가 갑을 기소할 경우, 이제 검사가 갑을 기소했을 경우야. 갑은 형사재판에서 소년법상 아니라고 계속 말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내릴 수 없다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하는 거랬죠? 아까 우리 1번과 같은 표현이죠? 틀렸고요. 5번 검사는 갑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 전에 사회봉사명 아니죠. 여러분 좋죠. 사회봉사 명령은 이건 보호처분이야.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이건 검사가 내리는 게 아니야. 얘들아, 보호처분은요 누가 하는 겁니까? 판사가 하는 거죠.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써놔요. 보호처분이므로 이거는 검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판사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암기만 해서는 안 돼요. 여기는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셔야 암기한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야 적용이 됩니다. 형사 절차 다음 주에 이어서 쭉 복습할게요. 고생하셨어요.